제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되게 잘 나왔거든요. 모두 다 정상 범위였는데 영양제 덕인가 싶습니다. 몇 년째 열심히 먹고 있죠. 제가 이렇게 영양제를 성인병 예방, 여러 가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몇십 년은 아니고 10년 이상 계속 먹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많으셨습니다. 영양제를 계속 먹어도 되니? 오래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가 있어? 또는 먹다가 끊었다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 영양제가 있나? 이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오래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중간에 먹다가 끊어줘야 되는 영양제,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정말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약사님, 영양제 이런 거 오래 먹으면 안 된다던데 정말인가요? 제가 계속 1년째 먹고 있는데 문제 없을까요? 여기서 좀 중간에 끊어줄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한번 정리 차원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답을 드릴게요. 자, 정답. 기본적으로는 영양제가 적정 용량과 적정한 용법을 지키고 나에게 초반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현재도 부작용이 없다면, 그리고 간이나 신장 같은 어떤 장기에 문제가 없고 특정한 질환이 없다면,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에서 적정한 용량을 꾸준하게 먹는다면 오래 드셔도 됩니다. 끊어야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아연은 오래 먹으면 안 된다, 중간에 이렇게 쉬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루테인도 오래 먹으면 안 되고 중간에 끊어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런 건 왜 나왔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제를 오래 먹을 때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오래 섭취할 때 이 영양제들은 조금 신경을 쓰면서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하자, 그런 영양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용성 비타민 같은 우리 몸에 축적될 수 있는 비타민은 독성을 띌 수 있으니까 적정 용량을 섭취하더라도 우리 몸의 변화를 신경 쓰면서 섭취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첫 번째는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량 섭취하면은 보통은 거의 문제가 없지만 흡연자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흡연자는 하루 권장 섭취량 상한량을 넘는 그 10,000단위는 넘어가면 안 되고, 임산부도 마찬가지 5,000단위 이하로 먹어야 돼요. 내가 섭취하는 동안에 오랫동안 먹다가 보면은 내가 임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흡연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된다. 폐암 이슈가 있죠. 기형아 이슈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음식으로 많이 먹는 거는 사실 문제가 없는데 보충제로 들어오는 게 문제일 수 있거든요. 보충제를 상한량에 가깝게 10,000단 이상 먹었을 때 간 수치나 이런 쪽, 신경독성 쪽은 좀 주의는 해야 된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제될 수 있는 거는 비타민 K1. K1도 상한량 이상은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 혈액 응고 인자이기 때문에 와파린 같은 게 중간에 섭취하다가 추가되는 경우, 무의식적으로 먹다가 이런 게 생기면은 K1 이런 것들은 좀 조절해야 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비타민 K2는 혈액 응고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좀 기억해야 될 거는 비타민 B3입니다. 비타민 B3는 일반적으로 1000ml 이상 나이아신으로 먹었을 때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보통 고지혈증 치료 목적으로 고용량 먹었을 때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낮은 용량에서도 분명히 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거의 없지만 어느 순간 내가 간 치료를 받고 있는데 비타민 B 용량을 좀 한 500 정도를 먹고 있었다? 그럼 조절해야겠죠. 이런 경우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B6가 있습니다. 비타민 B6는 피리독신인데 상한량이 있죠. 국내는 100ml, 외국은 200ml 그 정도인데 상한량을 넘겼을 때 신경독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일부 데이터에서는 40ml, 50ml를 먹어도 신경독성을 보여줬다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통 초기 섭취했을 때 손발이 저리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는 이런 게 안 생기면 거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신경을 쓰고 나중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고용량을 오래 먹게 됐을 때 신장결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칼슘 석회와 신장결석 이런 거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상한량인 4,000단위 이상을 드시는 분들은 좀 낮추거나 좀 그냥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4,000단위 먹다가 6개월 먹고 2,000단위로 줄이라고 했죠. 1,000에서 2,000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건 거의 문제가 없지만 고용량을 오래 먹는 경우에는 좀 조절해야 된다.
그런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룹군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몸에 좀 축적될 수 있는 아연과 철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철분 같은 경우는 상한량이 40mg이죠. 근데 철분도 이제 신경독성이나 간수치 높이거나 뭐 위장장애나 위에 염증 유발하고 뭐 그런 게 있었죠, 독성이. 근데 병구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장에서 조절을 하거든요. 40ml 이상 먹더라도 장에서 흡수 안 하고 변으로 그냥 배설시켜 버리기 때문에 경구로 흡수하는 철 중독 증상이나 철 독성은 거의 없지만 수혈할 때 보통 발생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런데 이런 분들 장 상태가 되게 안 좋거나 위염 위궤양이 있거나 궤양성 대장염이 있거나 장염을 오래 앓는 분들은 철을 상한량 이상 너무 높게 먹었을 때는 철 중독 같은 독성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의 뇌피셜을 굴려보는 거죠. 아주 희박하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상한량이 35mg 정도인데, 아연은 오래 먹게 되면은 구리를 결핍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음식물 섭취할 때 구리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구리가 부족한 걸로 인한 면역력이 문제가 생기거나 뭐 빈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연은 상한량 이상 뭐 40mg, 50mg 이렇게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은 구리를 따로 섭취해 줘야 됩니다. 구리를 따로 섭취하지 않으면은 구리 결핍이 생길 수 있다. 아연을 끊으라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룹군은 바로 생약이나 허브, 이런 천연물 쪽의 보충제 성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먹다 보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세인트 존스 워스, 성요한초,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뭐 갱년기나 우울감, 생리전 증후군, PMS 같은 거 조절할 때 사용하는 성분이고, 우리나라는 의약품 성분인데 외국에서는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보충제 성분이거든요. 요거는 오랫동안 섭취했을 때 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섭취는 가능하고요. 근데 얘는 간에 있는 CYP3A4라는 어떤 간의 그 효소를 조절을 하는 걸 영향을 줘가지고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다른 약의 약효를 세게 만들어주거나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성요한초를 갱년기 증상이나 우울감 때문에 먹고 있는데 효과를 보고 있었다가 갑자기 부정맥약이 나중에 처방이 나왔을 때도 같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쭉 먹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케이스가 이런 약이랑 같이 먹었을 때, 그럴 땐 주의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우울증 약, 이런 신경과 약, 그리고 이런 심혈관 약과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상호작용이 있는 허브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런 게 여러 가지 허브들, 생약들, 이런 것들은 괜찮다가도 오래 먹다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간에 영향을 주거나 신장에 영향을 주거나 어떤 알러지, 면역, 염증 반응을 갑자기 유발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게 성분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는 허브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종요법 제제들, 이런 것들 좀 오래 드시는 걸 좀 조절해야 돼요. 오래 먹었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브, 생약 이런 것들은 좀 검증이 안 된 것들은 피하자. 검증되어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뭐 레스베라트롤, 포장근에서 추출한 거, 뭐 케르세틴, 커큐민, 뭐 이런 것들은 대단히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없는데, 조금 익숙하지 않은, 좀 검증이 안 된 뭐 동종요법 제제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식이섬유. 식이섬유를 오랫동안 용량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애플 식이섬유나 차전자피 같은 경우는 변비가 심하신 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많이 드시는데, 식이섬유를 오래 먹게 되면은 구리, 망간, 뭐 셀레늄 이런 미네랄이 좀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음식물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영양결핍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미네랄 같은 거, 종합 비타민 같은 걸 따로 챙겨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이섬유는 너무 오래 먹게 되면은 알로에, 그다음에 뭐 센나 같은 이런 것들은 흑색장을 만듭니다. 장 점막 쪽에 염증을 유발하는 안스라퀴논이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조절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종합 비타민이나 그리고 너무나 많은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알 수 없는 간수치나 알러지 같은 게 유발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측 못할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 특이적인 거니까.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종합 비타민은 성분이 워낙 많죠. 그러니까 간수치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우리 몸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좀 꼭 필요한 것만 섭취할 수 있게 좀 조절하는 경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단기간 섭취 목적이 있는 거는 단기간만 먹자. 그러니까 다이어트 목적으로 가르시니아 드시는 분들, 그리고 수면장애 개선 목적으로 수면에 도움 주는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르시니아 같은 경우는 간독성이 있고 이런 수면에 도움되는 거는 분명히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잘한 부작용이 있지만 심하지는 않을 거지만 내
목적이 달성됐으면 좀 끊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다이어트 목적. 다이어트 목적의 보충제는 오래 드시는 건 비추드립니다. 부작용이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약들약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결론은 오랫동안 먹는 거는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고 정해진 건 없지만 주의는 해야 된다? 이거 좀 특이적인 게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외에 제가 놓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건강한 영양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제에 대한 기본 상식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